자, 오늘 이제 그 통계적 추정이라는 파트를 할 건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말이 많다. 그리고 그 알려져 있다가 많다. 형아, 알려져 있다가 뭔 뜻이야? 많이 알고 있다. 너 아예 모르는구나. 수학에서 알려져 있다는 말은 증명은 할 수 있지만 니들은 자격이 없어 이런 뜻이야. 다시 이쁘게 말해줄게. 알려져 있다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그냥 받아들이고 씁시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수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꼭 필요하니까 그냥 알아주세요라는 뜻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늘 그게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서 제일 많은 단원을 공부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최대한 잘 쓰고 잘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 잘 쓰려고 노력해갖고 물론 이제 급하게 하니까 어쨌든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뭐랄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통계의 궁극적 목표가 뭘까? 아까 앞타이밍 할 때 맞추더라고. 나는 맞출 줄 몰랐거든. 맞춰버리더라고. 이미 초성만 줬어. 초성만. 맞춰버리더라고. 미리 예측. 미래 예측. 오, 너희 똑똑하구나. 나는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자, 어쨌든 미래 예측이야. 통계 목표는. 생각해봐. 우리 과거를 분석하잖아. 과거 이미 지나갔잖아. 맞지? 그럼 그거 왜 하게?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거나 극단적인 예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통계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고등학생 주제 이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리는 그 전 단계가 뭘까? 우리가 사실은 이 통계라는 건 전부 다를 조사하겠다가 아니야. 전부 다를 조사하는 건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럼 뭘 해? 일부만 조사해서 전체적인 경향성이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여론조사. 모든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TV 시청률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너 TV 시청률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 현우 TV 보는 거 TV 시청률 안 들어가. 아니 어차피 전부 다 안 들어가. 그거 하는 집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집에 특별한 수신기가 달려 있어서 그 집이 키는 그 채널만 그 시청률을 들어가. 어떤 말인지 그거 어떻게 선정인지 나도 몰라. 하여튼 그렇게 선정이 돼 있어. 그리고 그 집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시청률을 가리는 기준이야.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봐도 시청률 안 들어.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부 다 조사하는 건 생각해봐. 시청률 조사가 전부 다 조사하는 건 너무 큰 일이잖아. 맞지? 그리고 약간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작용할 거고. 유림이가 TV 채널 바꿀 때마다 다 실시간으로 저기한테 간다고 생각해봐. 좀 별로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점수 조사하는 게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사실 비현실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알 수 있나? 그것도 또 애매하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TV에서 뉴스에서 여론조사 나오면 어느 정도는 믿어합니다. 믿잖아. 이 사람 인기 있나 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제 그 여론조사 할 때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40몇 프로, 이 사람이 20몇 프로야.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지? 그렇게 믿는 데는 어쨌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수학적 근거를 갖게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요구되는 일이야.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는 건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대학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알려져 있다를 시전하면서 가르칩니다. 왜냐면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가르치면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 그런데 알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적당히 쳐내고 현실적인 타협상을 해서 가르치는 거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일부만 조사해도
조사한 걸 바탕으로 전체를 예상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수학적 근거를, 수학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추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오케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 오케이? 아, 형, 교육 좀 시켜. 의원이도 이렇게 구석에 갖다 놓고 또 펜. 맞지? 이렇게. 여기 전체를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죠. 전체.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뽑게 되면 얘를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선택하는 걸 추출이라고 해요. 추출.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걸 이제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은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기를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이라는 건 임이라는 건 무작위거든. 그러니까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뽑기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말은 저기 모집단에 있는 대상이 모든 대상 각각 하나하나가 뽑힐 가능성이 같은 거야. 그걸 임의 추출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 또 추출의 또 방법 중에 또 뭐가 또 있냐면 복원과 비복원이라는 게 있거든. 유연아, 네. 복원과 비복원의 차이를 알겠어? 네, 추출이야, 추출. 추출인데 추출할 때 복원을 할 거냐, 복원을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넣으면 복원 추출, 다시 안 넣으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임의 추출을 원한다면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뽑는 대상이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게 만들려면 다시 넣어줘야 확률이 안 바뀔 거 아니야. 10명 있을 때 뽑힐 확률이랑 9명 있을 때 뽑힐 확률이랑 같아다. 다를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 지금? 아니. 그거 아니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할 때 복원 추출을 하게 돼 있어요. 추출을 할 때, 표본을 추출할 때. 근데 이제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크면,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00만 명이 대한민국 인구거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뽑고 나서 다시 넣고 뽑거나 아니면 그냥 뽑거나 사실 크게 차이가 있겠어, 그래서 확률에. 큰 차이가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면 통계는 사실 좀 경험적이게 강해서 그 정도 차이는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본 그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비복원도 그냥 복원 추출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임의 추출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걸 뭐라 불러? 전수 조사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표본만 일부를 뽑아서 이제 조사하는 걸 가르쳐서 표본 조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인구 조사. 올해가 몇 년이지? 26년이지. 0년, 5년마다 조사를 해. 인구 조사는 너희 유림이 집에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여기 누구 살고 몇 명 살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사실은 자산 뭐 이런 것도 묻더라고. 그래서 조사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해요. 1년 동안 2020년, 2025년 작년에 했으니까 한 4년 뒤에 하겠지. 오케이? 나중에 돈좀 궁하면 그거 알바해. 엄청 세. 한 반달하면 한 2, 300만 원 벌걸. 뭐좀 괜찮은데 좀 힘들긴 해. 가서 모든 집에 가서 놓고 가야 돼. 집마다 다 가서. 집에 안 나오면 다음에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 근데 그거는 다 결국은 나오더라고. 이게 완전 심각한 조사거든. 그래서 보통 그리고 연락을 해. 전화번호를 다 받거든. 그래서 이제 집에 방문을 아니 뭐 스티커를 붙이는가? 방문했을 때 안 계셔서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써놓고 연락처 적어놓고 연락처 달라고 하는 거죠. 연락 안 하면 이제 사실 곤란하거든.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있겠지. 개인정보 보호가 많이 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락처 남겨놓고 막 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4년 뒤에. 자, 어쨌든 쌤 아는 사람이 하더라고. 근데 진짜 약간 단기성인데 세더라. 그 노가다보다 더 세. 노가다 훨씬 더 세거든. 맞지? 그거보다 세더라고. 대신에 이제 1년을 이제 5년에 한 번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건 그래서 치고. 그 다음에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뭘까? 표본 조사.
표본 조사. 예를 들어서 유연이가 나중에 성공을 했다고 하자고. 그래서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차렸어. 이제 그 미래 기술 전구 해가지고 한번 켜놓으면 한 20년 가는 전구를 만들었다고 치자. 이렇게. 근데 이제 유연이가 이제 현우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현우야, 내가 개발했는데 싸라 하면서 사라고 시키는 거야. 근데 현우가 야, 이 진짜 20년 가냐고. 20년 켜봤냐고. 그래서 유연이가 이야기하는 거지. 다 켜봤어. 팔 게 있어 없어? 다 켜봤는데 나 20년 가는 거 같은데 팔 거 없잖아. 어떻게? 그럼 1분만 조사해서 다 이럴 거야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 아니면 그때는 진짜 쉬운 얘기로 이제 유림이가 나중에 귀농을 하는 거야. 딸기 농사를 짓는 거지. 그래서 유림이가 딸기를 엄청 많이 했다고 형한테 또 사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맛있어? 당도 높아? 내가 먹었는데 당도 없더라고. 다 먹어봤어. 할 게 있어 없어? 할 게 없잖아, 맞지?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1분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면 그 당도 조사한다고 구멍을 뚫는 거 있는데 모든 딸기 다 구멍 뚫어놔 봐. 그럼 서로 너가 좀 짱나 안 나? 짜증 안 나? 짱 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요새는 그 전자식이 있어가지고 쏘면 바로 당도 확인이 되더라고. 물론 그렇게 하면 되긴 해야지. 근데 쌤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고. 어쨌든 모든 걸 조사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는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무슨 조사를 하겠다고? 일부를 뽑아서 표본 조사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지. 쌤이 방금 한 얘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다음 주 표본 조사가 나타난 것을 모두 보여줘 이렇게. 나와 임마, 그렇지?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 봅시다. 63페이지 보면 쌤이 이제 내용을 적어놨고 그다음 참고 1번 봅시다. 특별한 급이 없으면 이미 추출을 뭐 하면 안 돼? 보건 추출하면 안 돼. 그리고 모집단의 피가 충분히 큰 경우에도 그냥 비보건 추출을 뭘로 보겠다고? 보건 추출처럼 처리하고 풀겠다고. 그때도 그냥 랜덤으로 보겠다는 얘기. 이미 추출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에 그 개념원리 책에 167쪽 참고합시다. 167쪽. 자,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쌤이 사실 이걸 보고 만든 예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억 뭐래? 건전지 수명조사. 그러니까 건전지 회사도 차려가지고 다 해봤는데 다 오래가 끝난 거지, 맞지? 막으려고 하는 거지. 이건 인구주택 총조사, 이건 정말 다 하는 거고. 거주지 조사도 사실은 누구를 조사하고 누구는 안 조사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맞지? 우리 반에 몇 명 된다고 사실은 다 조사하면 되지. 그다음에 리얼 과일의 당도 조사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 게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일부만 조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미 추출 봅시다. 거기서 이제 2번 문제에서 보게 되면 1, 2, 3, 4, 5 공이 한 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 3개 공을 받을 때 이제 그 경우 수가 첫 번째 한 개씩 보건 추출이야. 그러면 한 개 빼고 넣고 다시 또 한 개 빼고 넣고 다시 또 한 개 빼고 그럼 처음 뽑을 수 있는 몇 개? 5개. 그 각각에 대해 다시 뽑을 수 있는 것도 몇 개? 5개. 또 5개. 그래서 이제 125가 되는 거지. 자, 2번 봅시다. 2번. 2번은 다시 안 넣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몇 개?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게?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동시에 3개 추출은 그냥 한 번에 뽑는 거라서 조합이야, 조합. 그래서 53이야. 괜찮니? 어렵지 않지, 이거는. 이것도 그냥 다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맞지?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는 다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강의노트 64쪽 갑시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의 어떤 중심적인 경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이 모집단과 이제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신일고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저기 모집단이라고 하자. 내가 다 조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이유나 비용적인 이유로 일부만 조사한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표본 조사가 되는 거지. 전부 다 조사하면 뭐가 돼? 전수조사. 괜찮지? 자, 그때 그 신일고 학생들의 점수가 뭐가 된 거야?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야. 그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거지. 그때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건 이미 우리가 해왔던 얘기잖아, 맞지? 근데 지금 모집단도 있고 표본이라는 새로운 또 집단이 생긴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과 이후에 구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특별히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평균이 모평균이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까지 배웠던 분산이 모분산이 되는 거고 전부 다 그냥 모자라는 단어만 붙여주면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부를 조사했어, 전부를 조사했어. 항상 전부를 조사했어. 그럼 결국 모집단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하게 되면 이 x라고 쓰면 얘를 간단히 스몰 m이라고 쓰고 얘가 모평균이 되는 거야. 구별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vx라고 쓰게 되면 얘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얘를 모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x라고 쓰게 되면 얘는 시그마가 되고 얘는 모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뽑을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뽑는 표본을 구성하는 그 원소들의 개수를 이제 크기라고 부르고 보통 n이라고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일단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 우리가 모집단이 2와 4와 6과 8이 적혀 있는 공이 들어있는 모집단이 있다고 하자. 오케이? 저기는 나는 크기가 2짜리 표본을 뽑을 거거든. 뽑을 때 우리는 어떻게 뽑는다고 했지? 복원 추출로 뽑는다고 했거든. 특별한 거 없으면 그게 기본이야, 알았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표본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볼 수 있는 표본의 숫자도 몇 가지? 4가지. 복원이니까. 그럼 총 16가지 표본이 가능한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근데 내가 이 친구의 확률표를 쓰게 되면 x 2 4 6 8 그리고 합이라고 쓸 거고 여기 뭐라고 써야 돼? 2가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5, 4분의 1. 이렇게 되거든. 내가 첫 번째 뽑는 수를 x1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뽑는 수를 x2라고 할 거야. 여기가 괜찮아? 크기가 2짜리 표본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크기가 2짜리 표본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1은 무슨 분포를 따를까? x1도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따르겠지. 왜? 내가 첫 번째 뽑는 수는 뭐가 가능해? 2, 4, 6, 8이 가능하고 그 각각의 확률은 전부 다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x의 분포랑 x1의 분포는 어때? 똑같은 거야. 괜찮아? x의 분포랑 x2의 분포도 어떻게 했어? 복원이니까 다 똑같겠지. 유연아, 머리를 써야 돼. 여기 엄청 섬세해, 알았지? 매우 섬세해. 오케이, 매우 섬세해. 웃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특정한 표본을 하나 뽑을 거야. 혹시 특정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쌤이 설명해야 될까? 괜찮지? 이렇게 그냥 표본 하나만 뽑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숫자가 2를 뽑고 두 번째 본 숫자가 4를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괜찮니? 근데 쌤이 지금 저 표본에다가 대문자 x1을 썼어, 소문자 x1을 썼어.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잖아, 그렇지? 소문자 x1을 썼어. 그러면 질문: 대문자 x1과 소문자 x1의 차이가 뭐지? 이미 경험한 적은 있어. 힌트를 줄게. 여기에 뭐 써야 되지? p x는 x라고 써. 그러니까 대문자 x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이해했어? 2, 4, 6, 8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근데 스몰 x는
특정한 값을 대표하는 거야. 얘가 2면 확률이 4분의 1이다. 얘가 4면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이 라지 x1은 뭐라고? 확률 변수라고. 스몰 x1은 확률 변수 x가 x1이 취하는 값 중에 특정한 값이 2로 나왔다 이런 뜻인 거야. 이전까지는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었어. 근데 여기는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논리적 흔들림이 생겨.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논리에서 흔들림이 생겨. 그래서 사실은 구별을 하고 써야 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표본이 된 거거든. 이게 표본을 구성하는 요소거든. 한우야. 네. 쌤 곤란하 나왔지? 아, 네. 오늘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늦어도 돼. 네. 오케이. 당연히 들 리가 없지. 아, 근데 오늘은 개념성은 아니 이소리야 그냥 이렇게 할까 우리? 네. 끝나고 나가서 오늘 수업 앞부분 쌤 휴대폰 그냥 돌려. 네. 괜찮지? 10시에 남아서 보고 하는 거야. 쌤이 그동안 나도 어차피 서류 작업 좀 할 게 있으니까. 괜찮지? 네. 하하하. 네. 네. 그러면 매력적인 제안이 좋았지. 네. 그럼 무조건 남아서 하고 이제 일찍 오겠지. 그렇지 않니 현우야? 맞습니다. 봅시다. 그럼 이게 이제 특정한 표본에 곱힌 거거든. 그러면 이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어. 평균 구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2 더하기 4를 2로 나누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스몰 x 바라는 기호로 쓸 거거든. 오케이? x 바라고 부를 거야.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쓸 거고 2분의 2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3이 나오겠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쌤이 저기다가 소문자를 쓰잖아. 그러면 특수한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걸 대문자로 쓰잖아. 그러면 모든 표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확률 변수로서의 그것 아니면 특정한 케이스로서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직은 좀 헷갈리지. 조금 넘어갈게 일단은. 얘는 그냥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을 스몰 x 바라고 쓴다고 생각해줘.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몰 s 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아까 이름이 뭐냐면 얘는 표본 평균을 구한 거는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해서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얘는 표본 분산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원래 분산의 정의가 뭐지?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는 뭔데? 별량이 취하는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불러. 그럼 여기 평균이 얼마? 3. 별량이 취하는 값은 2와 4. 그러면 2 빼기 4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3의 제곱.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야. 괜찮지? 근데 저거를 뭘로 나눈 거?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개수가 지금 몇 개지? 별량의 개수가? 이거 다 2개잖아, 맞지? 근데 그때 여기는 나눌 때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저건 약속이야. 정의했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정했어. 오케이? 그럼 요걸 계산한 결과가 2가 되겠지. 우린 얘를 가리켜서 특정한 표본의 분산이라서 표본 분산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스몰 s는 그냥 저기다 루트 씌운 루트 2가 되고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 표본을 이렇게 뽑겠다. x1도 6, x2도 6 이렇게 뽑겠다. 그럼 이제 스몰 x바는 2분의 6 더하기 6이 되어서 6이 되고 스몰 s 제곱은 2 빼기 1분의 6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6 빼기 6의 제곱에 가서 0이 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스몰 s도 제로가 되겠지.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 그냥 같은 것도 뽑아도 괜찮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써본 거야. 괜찮지? 무슨 추출이라서? 복원 추출이라서. 복원 추출의 의미는 뭐였지? 했던 거? 다시 넣고 뽑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때 우리가 크기가 n자리 폰을 뽑는데 괜찮지? 그럼 첫 번째 뽑는 걸 라지 x1이라고 할 거야.
그럼 두 번째 공동은 뭐라고 할 것 같아? 라지? x라고 쓰겠지. 근데 내가 라지를 쓸 때는 뭐라고? 변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x나 이 라지 x1이랑 분포가 어떻다고? 똑같아. 여기 x에 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라지 x1이라는 건 여기서 한 개 곱는 거잖아. 원래 이 라지 x도 원래 여기서 한 개 곱는 거야. 그거의 분포에 대한 얘기. 여기 있는 값들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x 그리고 쭉 가서 xn까지 뽑겠지. 그러면 이 각각의 분포들이 전부 다 모집단의 확률에서 x의 분포가 같아. 자, 천천히. 그때 우리가 저 x1부터 xn까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걸 우리가 라지 x바라고 쓰는 거야. 괜찮니? 이것처럼 특정한 표본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 특정한 그 표본 평균의 값을 스몰 x바라고 쓰는 거고, 이것처럼 저기서 뽑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이제 그 이 친구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제 라지를 써서 좀 확률 변수로서의 라지 그러니까 대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면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이렇게 쓰기도 해. 여기까지 괜찮아? 자, 다시. 자, 봅시다. 거기 64페이지에 참고 봅시다. 첫 번째 참고. 말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애매한 표현이 있어서 저희 참고 동그라미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추출된 표본은 매번 변함으로 각각의 표본을 나타내는 x1, x2, x3부터 xn까지는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x1, x2, xn이나 이 x나 사실은 같은 분포를 가진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다시 집어넣고 뽑는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각각의 변수가 취할 값과 그에 대응하는 확률은 서로 독립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똑같이 서술되어 있어. 자,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표본 평균의 일반적인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표본을 구성하게 되면 그 표본의 이제 첫 번째 뽑힌 값들, 두 번째 뽑힌 값들, n 번째 뽑힌 값들 해서 총 n 개의 원소를 가진 표본이 구성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그 표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값을 우리가 x바라고 이름 붙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 그건 결국 이렇게 정리한 이 계산의 아이디어가 뭐야? 결국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평균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름을 표본 평균이라고 붙이겠다는 얘기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라지 S 제곱이라고 쓰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누기 x1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더하기 xn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이렇게 쓰게 되면, 그리고 이걸 n으로 나누면 좋은데 n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얘를 표본의 분산,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시그마 n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n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s는 s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분을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른다. 다시 저렇게 내가 대문자로 쓸 때는 표본 평균으로서 값이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대표하는 것, 혹은 표본 분산으로부터 나타나는 값, 표본 분산으로 나타나는 값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스몰로 쓰게 되면 특정한 표본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현우 이해하고 있어? 유림이도 괜찮아? 정말로?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유림이도 물어봐줘. 괜찮니? 현우는 모르겠죠? 자, 어쨌든 합시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번 우리가 이 단원 제목이 뭐지? 모평균 아니야 통계적 추정이거든. 그 추정을 하기 위한 논리적 아이디어가 바로 이 친구가 확률 변수라는 거. 아까 쌤이 말을 하려다가 약간 그 타이밍이 좀 꼬여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시 끊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 친구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x1부터 xn까지 이 전부 다가 뭐라고 했지? 확률 변수라고 했지. 그럼 그에 의해서 정의된 이 친구도 확률 변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나올까? 2가 나왔을 때인 2가 제일 작겠지. 그렇지 않았지? 가장 큰 값은 뭘까? 8 나왔을 때인 8이 제일 큰 값이겠지. 아니 이거였어. 이에서 너무 어려워? 진짜 괜찮아? 오케이. 어려움 이야기 안 했지? 꼭 이야기해. 여기도 벌써 어렵지 사실. 잘 못 들었어요. 어려운 이야기 하라고. 이해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한 번만 더못 들었어요. 여기 우리가 크기 얼마짜리 뽑는다고? 2짜리 표를 뽑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크기 2짜리 표본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 평균의 값으로 최소값은 얼마야? 어떻게 뽑아야 표본 평균이 제일 작아져? 2 뽑으면 제일 작아지는 그럼 평균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제일 클 때는 아니 두 개만 뽑아야지. 크기 2짜리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때 이 확률 변수 아니 표본 평균 x바가 취하는 값은 뭐부터 뭐까지야? 여기서 숫자 두 개 뽑아서 평균을 만들면 제일 작은 수가 2야. 그 다음 작은 수는 얼마일까? 3이야. 2, 4 또는 4, 2 뽑으면 되니까. 맞지? 그리고 4, 5, 6, 7, 8 다 나와. 그리고 방금 3이 나올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전체 표본이 몇 가지라고 했지? 16개. 왜? 첫 번째 홀수는 몇 개? 4개. 그리고 다시 넣고 다시 뽑으니까 또 4개. 맞지? 전체 표본의 개수는 몇 개? 16개. 그 중에 평균이 3이 나오면 몇 개 있었지? 2개 있었잖아. 2, 4랑 4이랑. 괜찮니? 그럼 확률이 얼마? 16분의 2. 방금 뭐 한 거지? 취하는 값과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정했어. 이게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지?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지? 확률 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 x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취하는 값은 2, 3, 4, 5, 6, 7, 8이 되고 확률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는 확률 변수 xy, 즉 표현평균 xy 뭘 구해버렸어? 분포를 구해버렸네. 그럼 결국 저 x바라는 게 뭐라는 얘기야? 확률 변수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p 라지 x바는 스몰 x바 이렇게 쓰는 거고 스몰 x바의 값이 이제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또는 7 또는 8이 되는 거지. 괜찮니? 괜찮아? 자, 쌤이 지금 한 얘가 거기 65페이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 얘가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교과서에 쌤이 지금 든 얘가 다 여기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물론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참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참고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라지 x바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는 뭐라고? 확률 변수라고. 오케이, 확률 변수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표본 분사는 이거지 S제곱으로 가리키는 거지. S제곱으로 가리키는 거지. 모분산과는 달리 모분산 원래 그 전체의 개수로 나누거든. 근데 편차의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누는 이거는 n-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는 이제 좀 더 내용을 진행하고 나서 저기 마지막 단원까지 사실 설명이 되거든. 근데 러프하게 좀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표본 분산이 클 것 같아, 모 분산이 클 것 같아. 표본 분산이 클 것 같아, 모 분산이 클 것 같아. 일반적으로 모 분산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친구 평균이 얼마지? 5거든? 그치? 2, 4, 6, 8 더해서 4 하면 5잖아, 맞지? 근데 평균이라는 말의 의미는 평균에 가까운 값이 많이, 내가 평균을 뽑을 때 평균에 가까운 값이 잘 뽑힌다는 얘기야. 평균에서 먼 값이 잘 뽑힌다는 얘기야. 가까운 값이 잘 뽑힌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면 평균에 몰려있겠지. 평균에 몰려있단 말은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은 모 분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어서 n 대신에 n 마이너스로 나누면 분모가 작아지면 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만.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 그 뜻 안 되면 그냥 외워.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 x는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얘가 아직 65페이지는 얘를 아직 내가 마무리를 안 지었거든.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 EX를 구하게 되면 얼마라고? 뭐라고? 그다음 VX 쌤이 계산을 안 하게 이미 다 해왔어. VX는 5가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 X는 당연히 저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5가 된다.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등차수율이고 확률이 가운데를 대칭이면 평균은 가운데 값이야. 여기는 평균이 5야. 그럼 여기는 2, 3, 4, 5, 6, 7, 8 등차수열이지. 그리고 확률이 센터를 기준으로 대칭이지. 그럼 평균은 얼마?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잠깐만. 쌤이 지금 방금 뭐에 대해서 말했지? 이거에 대해서 말했던 거지. 괜찮아? 뭐의 평균을 말한 거지? 이거 읽을 수 있겠어? 의미로. X바가 뭐였지 이름이? 표본 E는 뭘 뜻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니까 뭘 구할 수 있다고?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거 구하면 얼마 나온다고? 5가 나온다. 괜찮니? 그럼 Vx바를 정리에 따라 구해보게 되면 이거는 굳이 하진 않아. 근데 정리에 따라 Vx바를 구해보게 되면 그 값이 2분의 5가 나와. 그리고 시그마 X바는 그냥 어차피 저기다 루트 씌운 거야.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지. 근데 보니까 이 친구랑 어때? 이 친구랑 어때? 이 친구랑 어때? 뭔가 값이 관련이 있어 보이지?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알려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괜찮아? 그 다음에 모 분산을 여기 2라는 숫자가 뭐지? 지금 표본의 크기 얼마였어? 2였잖아, 맞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어차피 얘는 그냥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자, 거기 66쪽 가봅시다. 66쪽. 쌤이 그렇게 써놨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표 뭐라고 써놨어? 뭐라고 써놨어? 파란색으로? 알려져 있다. 이걸 우리 증명 대상이 아니라고. 오케이? 그냥 받아들인 거야. 모 평균의 의미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 표본의 표준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의 평균은 뭐라고?
모평균인 m과 같다고. x바의 분산은 뭐가 같다고?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고.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되니까. 괜찮지? 오케이. 거기 얘가 하나 있거든요. 뭐래? 모평균 스몰 m이 5고 모 표준 편차가 4래. 크기가 9짜리 평균 x바에 대해서 얘의 평균은 얼마니? 이거는 얼마야?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모평균 같대. 괜찮니? vx1 모분산이 4의 제곱이야. 그걸 표본의 크기인 9로 나눈 것 같다. 9분의 16과 같다. 괜찮아? 시그마 x는 시그마 x 바지 참 시그마 x 바는 이러면 그냥 루트 씌우면 되니까 한번 다. 오케이.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 x가 원래 어떻게 구하지? 다 곱해서 다 하잖아, 맞지? 그다음에 vx만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구해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지. 괜찮아? 근데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쌤이 뭐하고 있다 옆에서 보고 있어. 너희 시험 나갈 테니까. 저거 계산 많이 걸릴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냥 지식으로 여기 이거 모집단에서의 분산 구한다면 루트 씌우면 답이야.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답이야. 괜찮아? 저게 교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한테 저 지식을 알기를 바라는 거지. 얘를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계산하기를 혹은 분산의 계산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거는 한번 해볼까? 여기서는 할 필요 없군요. 쌤 다른 분들 착각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6초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을 하기 전에 아니다 그냥 합시다. 동그라미 2번. 거기 평균의 분포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어차피 뭐 평균은 같다고 했고 분산의 평균 크기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저런 분포를 따르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알려져 있대. 받아들여. 자, 두 번째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요것도 알려져 있어.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n이 30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다가 x의 분포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 취하는 값이 2, 4, 6, 8이고 여기 요거를 확률 4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4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모집단의 확률로서 x의 분포 그래프가 저와 같이 그려지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x바의 분포를 그리게 되면 2, 3, 4, 5, 6, 7, 8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분의 1로 잡을게. 여기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그리고 16분의 2, 그리고 1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괜찮니? 지금 표본의 크기 얼마짜리 우리 하고 있는 중이 지금? 크기 얼마짜리? 2개짜리. 2짜리. 근데 원래 이렇게 생겼던 분포가 얘 정균포를 따라한다. 뭐 뿔소리가 많지. 근처도 못 가는데 많지. 근데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서 더 몰려 선택될 거라고. 그래서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근사적으로 정규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규포를 당연히 어떻게 했어? 당연히 이제 그 팩스마가 정규포를 따르겠지. 모집단이 정규포를 따르면.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 오케이. 또 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적당히 해주는 거지. 아주 일반적인 얘기까지 다 해줄 필요 없어. 자, 그럼 다시 거기 얘 하나 볼게. 6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어느 떡집의 수제 약과의 무게가 이제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수를 따른데 그때 64개 n이 64난다.
그러면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지? n 모평이랑 평균은 똑같고 64분의 2의 제곱 그러면 16분의 1이니까 4분의 요렇게 만든 이런 분포를 x바가 따를 거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지? 문제에서는 약과의 무게의 평균 다시 말해서 x바가 27.5 이상 30.5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는? 얘가 0.25잖아 맞지? 숫자가 너무 큰데? 64분의 3이 16분의 1 맞지? 16분의 1은 4분의 1 맞는데 4분의 1 0.25 뭐 어쨌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몇 칸이야? 표준 편차? 2.5씩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인가? 아니 10번인데? 아니 0.25에다 얼마를 곱하면 2.5가 돼? 10을 곱해야 되잖아 맞지? 너무 숫자가 크다. 이 문제를 잘못 적었나? 얘는 P-10 Z 그리고 2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사실 이 -10이라는 숫자 너무 작아서 보통 아무리 작아도 3을 넘지 않거든 사실. 쌤이 아마 문제를 29.5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숫자가 나와서 어쨌든 -2부터 2까지 이렇게 될게.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모집단위 정균포를 따르면 평균이나 확률 변수도 뭘 따른다고? 정균포를 따른다고.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을 가진다. 그걸 가지고 이제 x바의 분포를 구한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겠다. 가 기본 컨셉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을 좀 봅시다. 책에 볼게 책에 지금 168페이지 봅시다. 168페이지. 그러니까 어느 모집단에서 제일 첫 번째 개념부터 천천히 볼 겁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이를테면 뭐랄까 점수라든가 혹은 나이라든가 혹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혹은 강수량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뭐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겠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니까 왜 표본에서의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짜리 그러니까 표본을 구성하는 원소가 x1부터 xn까지가 되는 거야. 그때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값을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로 이제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 책이 이 설명은 괜찮군요.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누는 것은 이 표본 분산의 평균 그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된대. 저렇게 하게 되면 저거는 사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모평균 m은 상수이지만 표본평균 x바는 추출한 표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을, 여기서는 5도 나왔고 3도 나오고 6도 나왔잖아, 맞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개념 갑시다. 이 x바는 뭐랑 같다고? 모평균이랑 같다고. 이 x바를 원래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돼? 표본평균의 평균이라고 읽는 거 알았지? 표본평균이 뭐라서? 확률 변수라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다 정의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정의대로 구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것 같더라. 그리고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우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169페이지 하단 봅시다. 하단. 표본평균의 분포는 우리가 모집단위 괄호 1번 모집단위 정균포를 따르면 표본평균 x바도 정균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위 정균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균포를 따릅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시다. 우리 3번 문제부터 볼게. 한번 봅시다. 자, x가 1, 2, 3 이렇게 주어지고 확률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주어져. 그때 EX바, VX바 표본의 크기는 4래. 자, 그럼 EX바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확률 변수 X바가 취하는 값은 뭐가 되지?
n이 4잖아, 맞지? 표본의 크기가 4야. 그러면 4번 다 1을 꺼내면 평균이 1이 되겠지. 3번은 1을 꺼내고 한 번은 1을 꺼내면 어떻게 돼? 평균이 4분의 5가 되겠다. 괜찮아? 그러니까 x바가 취하는 값은 x바의 분포를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1,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그 다음 2, 4분의 9, 4분의 10, 그리고 4분의 11, 그리고 3 이렇게 취하는 값을 가질 거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뭘 계산할 수 있어? 확률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럼 굳이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면 px바가 4분의 5일 확률이 얼마야? 평균이 4분의 5가 나오려면 1이 3번, 2에 한 번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1이 3번 나올 확률이 얼마? 4분의 1이 3번. 4분의 2가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 1, 1, 1, 2도 있을 거고 1, 1, 2, 1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맞지? 결국은 4, 3 총 4번의 트라이 중에 1이 3번 나올 자리를 결정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x바가 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x바를, 즉 이 x바의 평균을 구해. 어떻게 한다고?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얘의 분포를 구해서 확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대칭 답은 이네. 이렇게 푸는 거지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vx바는 어떻게 구해? 이 x바의 제곱 먼저 구해. 이 x의 제곱 먼저 구해. 얘는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라서 8, 9 곱하기 2라서 9, 그래서 2분의 9가 된다. 그러면 vx는 뭐가 되지? vx는 2분의 9 2x제곱 빼기 2x 전체 제곱이잖아, 맞지? 4가 되어서 2분의 1인 거야. 얘가 모분산.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뭐라고 쓴다고? 표본의 크기 4로 모분산 나눈 것. 즉 4분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8분의 1이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됩니다. 이거 분포를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해서 그거 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포 구한 다음에 분산 계산하면 너무 힘들겠다, 맞지? 시험장에서 완전 멘탈 다 나갈 거야. 저 계산만 해도 이 정도 수준만 돼도 문제 계산 한참 걸리거든 사실은. 그럼 이제 현우 와가지고 그러는 거지. 계산 말려가지고 지식의 부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안 그러겠지 절대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얘는 계산하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쌤 여기 예를 든 것처럼 특정한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 그 확률을 구하라고 시킬 수 있어. 전체를 다 구하라고 시키진 절대 않아. 물론 이것처럼 간단한 정도는 괜찮지. 이런 건 낼 수 있겠지만 더 복잡한 건 내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음료수 용량을 확률면서 x라고 하게 되면 얘는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도를 따는데 이는 이제 모집단 확률을 보고 거기서 100개를 추출하겠대. 즉 크기가 100짜리 표본을 뽑겠대. 그때 이제 이 100개의 음료수의 용량의 평균, 즉 x바가 뭐 이상? 149 이상 151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된다. 괜찮니? 그럼 누구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의 확률 변수가 x바라서 x바의 분포를 알아야 돼. x바의 분포는 n 모평균이랑 평균은 똑같고 요 분산을 100으로 나눈 것과 같아. 다시 말해서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0.5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149라는 수는 150과의 차이가 얼마야? 표준 편차 2칸 맞지? 그래서 p 마이너스 2부터 z가 151도 평균으로부터 한 칸. 그래서 0.5의 2배니까 2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계산하면 답이지.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5번. 자, 짐의 무게는 x를 라고 하면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도를 따르는. 표본의 크기 n이 미정이란 미지수란. 자, 그때 그 무게의 평균이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 즉 다시 말해서 p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이 0.8664래. 0.8664는
P 마이너스 1 Z1과 같다고. 뭔 소리야? 1.5구나. 잘못 썼네. 마이너스 1.5 그리고 1.5 이거와 같다. 괜찮지? 그 말은 요 19를 표준하면 얼마가 돼? 1.5가 되고 17을 표준하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 그럼 뭘 구해야 되지? x바의 분포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x바는 n 18, n분의 4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표준하게 되면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4분의 값액이 표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4분의 루트 n이 되겠네. 이 친구 얼마가 된다고? 2분의 3이 된다. 약분하게 되면 6이 되고 따라서 양변 제곱은 n이 36이 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니? 현우 잘 이해하고 있어? 네. 바보면 현우 하고 있어. 현우도 이해하고 있어. 지금 따라하고 있어? 네. 오, 현우 엄청 똑똑하다 맞지? 아니 초반에 설명 안 들었지. 유연해서 그냥 막 울었어. 아닌가? 너도 따라올 수 있어? 그래도 시간만 하지 말았지. 진짜 나쁜 놈이야. 현우야, 네. 너 학기 중에도 지각하려고? 아니요. 너 근데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면 솔직히 방심이야. 방심했어. 그럼 다음부터는 지각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현우만 지각 걸는 거니까. 그래 현우 한번 벌어준다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거든. 지각 벌금을 한 명이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됐나?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학교 뭐야 맞지? 지각비가 얼마나 이렇게 되는 아니 시간 아니 5분당 500원. 네? 합리적인데 기분당 근데 1시간을 늦고 오면 그냥 5천 원 되잖아. 그렇잖아 사실은. 그래서 쌤은 그냥 약간 어쨌든 늦지 말자고 한 건데. 아니야 그거 내가 먹었겠어? 같이 애들 사 먹었지. 이게 너무 커지니까 걔도 약간 애매한가 봐. 그래서 그냥 이제 조용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만뒀어. 그리고 사실 이제 현우는 아마 쌤한테 그냥 사기칠 것 같아. 아파요 쌤 이러면서. 아닐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직업 걸고 이러면 쌤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쌤한테는 약간 낭비라고. 늦지 마 그냥. 네. 맞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파트 끝났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하고 지금 했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진행합시다.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